4.3 때 우리 그 제주도에서 육지 형무소로 끌려간 사람이 전부 해서 2,530명입니다. 각 지역마다 어느 한 곳에 이제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형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뭐 3년이나 2년 같은 사람들은 광주나 목포 형무소, 7년형은 우리 그 대전 형무소입니다. 대전 형무소에 300명이 갔었고요. 그 다음에 대구는 15년, 그 다음에 마포나 서대문 형무소는 20년 이상 무기징역, 그 다음에 인천은 소년원, 그 다음에 저기 전주는 여자들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 지역으로 전부 그 제주도 사람들이 육지 형무소로 끌려갔는데, 호남 지역 하면은 광주나 목포, 그 다음에 저기 제주 지역이고, 그 다음에 여기 경인이 저 뒤쪽입니다. 경인. 그 다음에 여기 대전이고, 또 영남도 저쪽에 있고, 전부 지역마다 모였는데, 우리 그 대전 형무소에 그때 당시에 300명이 끌려갔는데, 지금도 거기 그 유족들이 없어가지고 이 비를 신고를 못 해가지고 지금 비를 못 세운 분들도 덜어 있어요. 아버지는 내려오자마자, 저 49년도 내려오자마자 얼마 없어서 바로 그 군사재판 받아가지고 7월 4일 날 군사재판 받아서 대전 형무소 갔고, 할아버지는 그 이전에 이제 아버지보다 이전에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경찰관이 데려다가 이제 그 조사를 한 거지. 근데 우리 할아버지는 죄명이 뭐냐면은 한라산에 숨어 살 적에 그 곡식 같은 거를 밑에다가 이제 집에다가 숨겨 그 땅 속에 이제 묻어놨다가 이제 그거를 그 밤에 몰래 와서 이제 그걸 갖고 가가지고 한라산에서 숨어 살면서 한 몇 개월 숨어 살면서 그걸 먹고 살아났거든요. 그것이 죄인 거예요. 그게. 그래서 그때는 저 초토화 작전 할 적에 삼진 작전이라 해놨거든요. 우선 불태워 죽이고, 보이는 대로 쏘아 죽이고, 굶어 죽이고, 이렇게 삼진 작전이었었는데, 거기에 그 곡식을 갖다가 이제 나눠줘 가지고 같은 사람이 좀 여러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이 그 할아버지 죄명이에요. 저희 아버지는 당시에 여기 대전 형무소 끌려가 가지고 1년 정도 복역했을 거예요. 그래서 49년도에 그 피라를 보고 49년 초여름에 이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와서 저 주전 공장에다가 거기 수용돼 있다가 1949년 7월 4일 날 전부 손가락 재판을 받은 거예요. 너는 몇 년, 너는 몇 년, 너는 몇 년 해가지고 그날 엄청나게 그 재판을 그 군사 재판을 받아가지고 대전 형무소에서 복역 중에 아버지께서 그 어머니한테 편지가 와가지고 어떤 책을 사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책 2권 하고 그 또 그 교도소가 너무 추우니까 옷을 좀 지어서 보내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손수 다 옷을 지어가지고 옷 2벌 하고 영양 보충이라도 하게끔 해가지고 꿀을 사가지고 이제 그것을 보냈는데, 나중에 이제 편지가 왔는데 책 2권은 다 받고 옷 1벌, 2벌에서 1벌은 이제 거기서 이제 누가 가져가 본 거지. 가져가 불고 꿀도 이제 자기네가 가져가 불고, 그래서 옷 1벌 하고 책 2권은 받았다. 그래서 이제 그 소식까지 들었는데, 그러니까 6.25 전쟁이 딱 하게 1950년도 6.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북한군이 오면서 맨 처음에 저기 그 경인 쪽에 마포 형무소, 인천 형무소 전부 옥문을 열어버리니까, 그때 당시에 옥문을 전부 열어보니까 내려오면서 전부 이제 그 대전은 이제 학살을 시키는데 1950년 6월 2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골령골을 내는데 그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은 그 골령골
그 총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거기에 다 구덩이 파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그 학살한 거.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. 전혀. 그래서 어머니 앞에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습니까? 하면은 너 거울 봐라. 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.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얼굴의 모습이 저 모습하고 이제 비슷하구나 한 거를 저는 알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. 지금. 저는 자라면서 이 4.3 얘기를 내가 한 2010년도까지만 해도 이 4.3 활동을 전혀 못했었습니다. 왜 못했느냐? 연좌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연좌제에 묶여가지고 4.3 활동하다가 조금이라도 먹으면 우리 애들까지도 나는 그 피해를 받았었거든요. 내가 선거관리위원회 다니다가 6개월 만에 잘렸어요. 그래서 그 공무원도 못하지 아무것도 못해.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가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연좌제 때문에 이제 못하고 공무원도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못하고 우리는 그 뭡니까 그 경찰청에 그 이 행불인 가족으로 해가지고 이 빨간 줄 해가지고 딱 거기에 이게 해놔놓으니까 이 누구하고 친구하고도 이게 좀 다투면은 우리부터 죄를 묻는 거야 이제. 꼭 같은 여건이라도 너는 행불인 가족이니까 너는 너네 부모 때부터도 너는 나쁜 놈들이다. 이렇게 낙인 찍혀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이 국가기록원에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지금도 죄인으로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. 그 국가기록원에 있는 것도 전부 이 사람들이 무죄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은 뭐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. 아무튼 대전에 지금 시신들이 지금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저거를 아까 나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바로 화장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거 화장해서 안 되거든요. 우리 자식된 입장에서 가족된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거를 보존했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데 DNA라도 검사해가지고 가족이 찾을 수 있으면 거기에 묻히더라도 찾아서 묻히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닌가. 그러나 나는 우리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저렇게 갑자기 저거 뭐 해서 화장해가지고 그거는 흔적을 없애버리려고 그 한다는 자체가 나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유족들이 한 명이라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찾으면 그 보람 아닙니까? 지금까지 그 음지에서 그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그 음지에서 지금까지도 좀 70몇 년 동안 이제 묻혀왔는데 지금 이제 찾아내 가지고 양지에서 조금이라도 뭐 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 유령제에 참석해 가지고 그 부모님 앞에 참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참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.